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풀어주는 채널 코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스텔라 루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4분기의 소송 마무리 단계에 있는 리플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플 코인은 워낙 유명하기도 한 코인이기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일명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점을 찍기만 하면 제드 맥케일럽이 팔면서 시세를 제자리로 돌려놓아 생긴 말입니다. 리플은 미국에서 시작된 코인으로 전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른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도 빠르게 송금을 처리하고 거래 등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거래소에 있는 자산을 이동할 때도 리플을 사용합니다. 리플은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이슈 악재, 호재도 많았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인데요.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증권인 리플을 불법 판매하고 유통했다는 혐의로 리플과 운영진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리플은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규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증권을 발행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 증권거래소는 왜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한 것일까요? 미 증권거래소에서는 4가지의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하위 테스트 기준으로는 첫 번째 돈을 투자했는가이며 두 번째는 기업에 투자를 하였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런 기대 없이 돈을 썼다면 투자가 아니고 기부나 증여로 보지만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였는가라는 것이며 네 번째는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기는가입니다. 이 4가지를 통틀어 쉽게 풀어보았을 때 리플랩스에서 돈을 투자함과 동시에 리플 재단에서 돈을 투자하였고 리플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였으며 리플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긴다고 판단을 하였기에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플 측에서는 2012년 사업을 시작할 때 법률사무소에서 받았던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소송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소송은 리플에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현재 승소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지난 9월 리플의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본인의 트위터에 9월 19일 리플 대 SEC의 최종 게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꼼짝도 하지 않았던 리플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닌데요. 리플 랠리를 볼 수 있는 미 증권거래소와 리플과의 앞으로의 소송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에는 9월 19일 판결 내용에 대한 동의 및 반대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틀 뒤인 10월 20일에는 다시 한번 관련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11월 15일에는 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할 것이고 11월 17일에는 리플 홀더들이 기다리던 공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12월 9일에는 재판의 판결이 마무리되며 12월 22일에는 패배하는 집단의 제소 진행 가능성이 있는 날입니다. 길고 길었던 리플과 미 증권거래소의 소송이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인해 코인 시장의 기대감은 한껏 커지고 3대장 리플의 귀환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리플 혼자만의 소송이 아닙니다. 모든 코인 시장의 대표로 리플이 싸우고 있는 것이기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리플이 재판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의 대부분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명한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인 마스터카드와 바이낸스가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 선불 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여기에 시바이누와 에이다, 리플이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품이 베타 단계라고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바이낸스 카드를 처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은 리플의 파트너사인 말레이시아 소재 송금 서비스 업체인 트렌글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아랍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리플렛 ODL 솔루션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리플의 국경 간 송금 프로젝트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호재 중의 호재입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 WEF 역시 공식 파트너로 리플을 선정했는데요. WEF는 리플이 재무 효율성, 형평성, 포용성 측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 전념을 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소비자를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위해 미래 사용 사례를 개발 및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리플 시세는 바닥 384원을 찍고 상승하여 750원대를 터치한 후 승부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의 호재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반등 역시 큰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패까지 당하며 암흑의 공간에서 혼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온 리플의 손을 이번 재판에서 꼭 들어주어 상대장의 복귀를 당당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리플은 정말 호재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리또 속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플이었습니다.